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피는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오니 날씨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봄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해야 하는 젊은 청춘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두운 밤이 급해갈수록 새벽은 다가오듯이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젊은 청춘의 봄날도 하루빨리 다가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관리에게 제10주차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51페이지 제5장 종합예산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제4장 자본예산에서 기업의 핵심적인 세 가지 경영활동이란 것은 자본을 조달하는 재무활동, 그리고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투자활동, 그리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인 영업활동 등이 있다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자본예산이 무엇이며 자본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예산이란 말에서 예산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5장에서는 예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예산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5장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전에 교재 83페이지에 있는 장기 경영계획과 단기 경영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going concern,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업은 단기간에 걸쳐서 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만이 아닌 영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간다라는 가정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그죠? 적어도 한 10년 내지 30년 정도의 그죠? 장기 경영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략적 연구를 통해서 전략적 지침을 마련하고 또 다가올 수 있는 미래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예측을 해서 장기 경영을 수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기업의 장기 경영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설정해서 단기 경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통 1년 내지 2년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1년 부분은요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화폐적 단위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예산을 수립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요 세부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기업의 규모라든지 특성에 따라서는 그죠? 주요 계획을 월별로 검토해 나가고, 또 심지어는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 단위로 검토를 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안 그러면 유가야, 원유가의 가격이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청난 폭으로 변해가는 이런 시기에는 시간 단위, 초 단위로 그죠?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듯이 기업의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단기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때는 우리가 세부 예산을 화폐 단위로 수치화한 그런 1년 단위의 세부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놓고 우리 교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2페이지 그죠? 예산의 의를 보면 예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경영 활동의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통제 활동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통제 활동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관리 활동을 통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과 통제의 기능은 경영자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미래의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 계획을 공식적으로 계량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량화라는 것은 바로 화폐 단위로 수치화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계획은 경영활동을 위한 자원의 취득, 그리고 기업의 제일 첫 번째 경영 목표인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자원 사용에 대한 목표를 의미하면서 예산은 화폐 단위로 객관적으로 그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화폐 단위로 제시된 기업의 경영 목표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영자는 이 예산으로 구체화된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인데, 구체적인 기업의 목표란 것은 목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 매출액이 우리가 얼마인가, 2021년도에 내년에 또 그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품을 어느 정도 생산해야 하며, 그죠? 제품 계획,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목표의 원가, 그리고 판매나 관리 활동을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그래서 총 기업의 수익인 목표 매출액에서 목표 원가와 비용을 차감하면 우리 기업의 목표 이익은 얼마가 창출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그죠? 예산을 화폐 단위로 수치화된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증거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일정 기간, 주로 1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계량화, 화폐 단위로 수치화한 기업의 경영 계획을 예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영 활동을 위한 자원의 취득, 우리가 생산 시설을 더 지도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더 많이 모집할 것인가, 이런 자원의 취득, 또 특허를 우리가 빌려 쓸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하는 이런 자원 취득, 이런 자원 취득과 이익 창출을 위한 자원 사용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예산은 반드시 화폐 단위로 수치화한 화폐 금액으로 제시된 기업의 목표를 의미한다라는 것. 그리고 기업의 계획 및 통제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경영관리 수단이 바로 예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152페이지 예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계획 기능, 예산의 기능은 계획 기능, 그리고 의사소통 및 조정 기능, 그리고 통제 기능, 요 세 가지 주요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 기능을 살펴보면 예산은 경영자가 합리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계획 기능을 담당합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성장과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는 미래의 제품 판매를 예상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생산에 필요한 설비, 그죠? 자원 조달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영자는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으로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예산은 미래의 경영 활동에 대한 기대 성과인 동시에 경영 목표로서 기업의 구성원과 모든 부분이 전사적으로 경영 활동에 의해서 달성해야 될 구체적인 성과를 화폐 단위로 재무적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 기능 중에서 계획 기능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무적 목표를 얘기를 한다. 두 번째, 교재 153페이지 보면은 의사 및 조정 기능. 우리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 요소, 그리고 부문, 그리고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코디네이션이라 그래요. 여기서 조정은 컨트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코디네이션. 이건 여기서 코디네이션이 뭔가 하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관리 기능, 관리 조정 역할,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기능이 아니라는 거, 코디네이션이라는 거 좀 유념하시고요. 이런 조정은 기업 전체의 목표와 하위 부분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관리 기능을 말합니다. 경영자는 조정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각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공동 목표 또한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모든 활동을 조화롭게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기업 경영은 제 나름대로는 하모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모니.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예산은 모든 부분의 계획과 목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나타냄으로써 기업 전체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 부분은 그리고 기업의 제반 경영 활동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생산과 판매를 하기 전에 그죠?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 활동을 해야 되고 인사조직 관리를 해야 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고 신기술 개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기업의 제반 경영 활동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전체를 위하여 각 부분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각 부분의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생산 부분은 판매 부분에서 예상하는 판매량을 알아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고 구매 부분은 생산 계획을 알아야 얼마나 원가 요소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갖다가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고 이에 따라 예산은 각 부분의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개별 부분의 경영자가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기업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 전체의 공동목표는 달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문별 경영자는 예산과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부분과 계획하고 통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교환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업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 코디네이션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 여기서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내가 소통으로 표현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는 조직에 조직 구성이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은 정보화 시대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바로 소통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기능 중에서 세 번째는 통제 기능입니다. 통제란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능을 통제 기능으로 한다. 여기 기점 하나 빠졌다. 그죠? 경영 통제는 계획과 실적의 차이 분석, 갭 분석, 갭 어널리시스 한 번 더 언급하게 될 겁니다. 계획과 우리 계획은 이랬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는가 하는 차이 분석,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갭 어널리시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부분과 부문 경영자의 성과 평가 및 사전에 설정된 계획의 검토를 위한 피드백 기능을 포함하게 됩니다. 피드백 기능, 경영 통제에서. 그리고 예산은 기업이 달성해야 할 목표면서 동시에 부문과 부문 경영자의 성과를 위한, 그죠?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예산의 통제 기능은 예산과 실적, 다시 말하면 계획과 실적에 대한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사전에 설정된 기업의 목표이므로 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왜 합리적인 기준이 될까요? 화폐 단위로 계량화, 수치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은 각 부문과 부문 경영자의 능률을 평가하는 표준 척도로서 경영 통제의 지침을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예산과 다시 말하면 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갭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통제, 관리, 전략적 의사결정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통제 활동은 경영 목표의 수정, 조직 구조의 변경, 경영 관리 방법의 변경, 유능한 인력의 채용, 원가 관리 등을 포함하는 것을 통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교재 154페이지 보면 예산의 역기능과 효율적 예산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산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수립을 잘못하게 되면 예산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에는
평가 기준, 목표 설정에 관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평가 차원, 차이 분석의 결과에 관한 역기능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방법들을 고려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의 역기능이라는 것은 예산은 경영 목표와 동시에 경영 활동의 평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기능은 평가 기준에 관한 역기능, 이것은 각 계층의 경영자, 우리 각 계층 경영자는 것은 그죠? 상위, 중위, 일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눈다 그죠? 한 3단계 정도로 최고 경영진, 중간 관리자 또는 중간 경영진, 그리고 일반 경영진, 뭐 경영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각 계층별 경영자의 목표 달성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 역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일반적인 목표 설정으로 인한 역기능, 이것은 동기 유발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 다음에 권한에 맞지 않은 책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 편성 부서인 스텝 부분, 그리고 예산 집행 부서, 일종의 필드다 그죠?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예산 집행 부서인 라인 부분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차원에서 가난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다.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부서의 내년도 예산은 또 목표는 너무 이렇게 100 정도를 해야 하지만 안일하게 90이나 80 정도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좀 편안하게 일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죠?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 다음에 경제적 성과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보상제도. 달성하면은 그죠? 뭐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성진 문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 기준에 따른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보상 제도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성과 평가 자료의 피드백이 진행될 수도 있다. 부문 간 활동의 조정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서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스텝과 라인 부분에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왕이면 각 부서의 책임 경영진들은 그죠? 자기 부서의 자기 부문의 목표를 좀 적게 그죠? 적게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도 느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다 모두 다 이런 예산의 역기능에 속한다 하는 얘기. 이런 걸 좀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에는 첫 번째, 예산 기간의 전반적인 조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애매하게 주장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이번 파트에 이번 내년도 목표는 어떻다. 화폐 단위로 정확하게 수치해서 또는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조직 전체의 목표는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로 세계적으로 구분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부문별 목표의 전체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적합성이 되어야 된다. 하위 부분과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떤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문 간 목표의 조화와 균형,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목표에 대한 수용성,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부서에서 또는 내 업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그죠?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과 피드백 및 성과 평가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성과를 달성하면은 그죠?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방금 요 부분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자, 교재 156페이지 보면 종합예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종합예산의 개념은 종합예산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마스터 버짓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버짓.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상 1년을 단위로 편성한 예산을 종합예산이라고 한다. 자, 장기 경영 목표, 장기 경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 경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보통 1년 내지 2년의 단기 경영 계획, 그 중에서도 종합예산이라는 것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 중에서 통상 1년을 단위로 편성한 예산을 종합예산, 마스터 버짓이라 한다. 기업의 장기 계획을 기초로 해서 작성한 단기 예산, 통상 1년 단위, 내년이 2021년 같으면 2021년 되기 전에 올해 2020년 보통 한 11월달까지는요. 내년 종합예산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일반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라든지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통상 1년 단위로 판매, 우리 총 판매 금액은 얼마일 것인가,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수익은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산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며 거기에 필요한 자금, 재무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조직의 모든 부분의 예산을 종합해서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 예산 재무상태표, 예산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보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 구체적인 화폐 단위로 그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전부 다 화폐 단위로 되어 있죠.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보통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 그러면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예상 재무상태표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입니다. 산. 이것은 화폐 단위로 계산해서 그죠? 예산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산술적인 의미, 화폐 단위, 수치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예산의 특성은 일단 연속예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은 그죠? 단기간 또는 일정 기간만 영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영활동을 해 나간다. 고잉 컨선에 의해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런 종합예산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목표나 고객, 제품, 고정예산 등의 전략적 변수들은 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뭔가 우리가 현실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화폐 단위로 수치화해서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기업의 생산 부분의 예산 편성은 제품의 표준 원가를 설정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판매될 제품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원가를 얘기하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미래원가, 그죠? 미래원가로 해야 됩니다. 미래원가. 또는 예상원가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 보니까 대충 A라는 제품은 표준원가가 얼마쯤 되더라 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일정 기간에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총액 개념으로 한다는 거. 일정 기간 1년입니다. 그죠? 이걸 분기별로, 월별로,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크로스 체킹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미래의 기업 활동에 대한 재무적 결과 예측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재무적 결과 예측의 중점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목표 매출액이 얼마고 목표 원가나 목표 비용, 그죠? 목표 관리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총 수익 금액에서 총 원가와 비용을 참하면 우리 기업의 첫 번째 경영 목표인 단기 순이익은 얼마나 창출되겠다 하는 것을 재무적 결과 예측에 중점을 두고 종합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종합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판매 예측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의 예상되는 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그죠? 목표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목표 수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제품을 팔았느냐 우리의 목표 매출액이 얼마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 그러면 이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죠? 얼마만큼 우리의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가 또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원가 요소를 투입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생산, 원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원가부터 생각하고 비용부터 생각하고 얼마를 팔면은 얼마가 매출이 발생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목표 매출액, 목표 수익 금액, 그다음에 목표 원가 관리를 통해서 그죠? 들어가는 투입되는 원가와 비용을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인해서 총 수익 금액에서 총 원가나 비용을 창하면 우리 기업의 경영 목표인 이윤 창출은 얼마가 되겠다 하는 이런 순차를 가지고
종합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러한 종합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는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방법, 그리고 자문적 예산 편성 방법, 그리고 참여적 예산 편성 방법 등이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방법이라는 것은 최고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기업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상위 하달식 방법을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방식이라 합니다. 상위 하달식, 탑다운 방식이다. 그죠? 이 예산 편성 방식은요,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 이거 뭔가 하면 간단히 언급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줘서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해서 우리 기업의 경영 목표인 이윤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론, 그걸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그러고,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X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X 이론은 우리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가정하는 그걸 갖다가 X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X 이론에 의하면 본래 사람들은 일을 싫어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걸 X 이론이라. X 이론을 기초해서 하는 방법이 중앙집권적 예산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정된 제품이나 생산 기술이나 시장을 가진 조직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 자문적 예산 편성, 이거는 부문 경영자 또는 종업원의 의견을 일부 다 수렴합니다. 그러나 최종 예산의 확정은 최고 경영자 CEO가 결정해버리는 거, 이런 걸 자문적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데, 부문 경영자나 종업원들의 의견을 수렴은 합니다. 많은 최종 결정은 최고 의사결정자인 CEO가 결정해버리는 방법, 이걸 이야기합니다. 좀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러나 광범위한 종업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심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최종 예산 편성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죠? CEO가 결정해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참여적 예산 편성,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떨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도 않습니다. 모든 경영자 계층, 그죠? 그리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수행할 경우에 이 예산을 확정하는 하위 상달식, 이 하위 상달식은 우리가 영어로는 bottom up이라 합니다. bottom up, 그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예산 편성 방법은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Y 이론에 기초로 해서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Y 이론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스스로 노력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을 Y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까 X 이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참여적 예산 편성은 Y 이론에 기초해서 편성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거. 그리고 환경 변화나 기업의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최고 경영자의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파악이 제한일 경우, 그죠? 그리고 목표 수용으로 인해서 단기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가 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함께 결론을 내린 그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의 시간,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편성 시간이라든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은 있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종합예산의 구조는 그죠? 영업예산과 재무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예산이라는 것은 판매예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목표 매출액을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 및 제조원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매출원가 예산을 편성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판매 활동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판매비나 관리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되는 우리의 영업이익은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영업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영업예산, 예산 영업이익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예산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다 하는 거. 다음에 재무예산, 재무예산은
영업활동에 의한 재무상태, 즉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 부채 이런 거 있죠. 자본, 변동을 파악해가지고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주로 현금과 재고자산, 매출 채권과 매입 재무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모두 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수 있지, 그죠? 그런 걸 재무예산이라고 한다 하는 거. 요거는 뭐죠?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표현이 된다 하는 거. 이런 부분인데, 제가 1강 시간 관계 때문에 159페이지 그림 5-1 종합예산의 구조는 스킵을 했습니다. 단 2강 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